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개인 병원을 거쳐 지금 있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지 5년 차. 이제는 간호사 생활도 익숙해지고 그만큼 노련해졌다 생각했지만 세상살이는 여전히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아프지 않게 주사도 잘 놓고 진상 환자들 대하는 법도 익혔다 생각했는데 모자란 점이 많은 건지 원치 않은 일에 휘말리고 말았죠. 지금이야 지난 일이니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가 큰 일이었어요. 늘 친절하고 능력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던 제가 돌봤던 환자 보호자에게 민사소송을 당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기막히게도 고소의 이유는 참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병원 측에서 잘못된 처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불친절하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아픈 환자와 고생하는 환자 보호자에게 함부로 해서 두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큰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며 저를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 보상건으로 고소를 했던 것이었어요. 병원 안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한 간호사로 유명했던 제가 그런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뭐? 그 환자 보호자가 민경이 너를 고소했다고? 어이없어. 아니 너가 자기한테 뭘 어쨌다고? 모르겠어. 내가 자기들한테 악담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했대. 그래서 자기들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경이 네가 환자들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그 얘기 들으면 우리 병원 사람들이 다 웃겠다. 진상 환자들한테도 허허실실 웃는 네가 무슨... 그 사람들 이제 와서 괜히 꼬투리 잡아서 한몫 챙겨보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근데 왜 하필 너를 가지고 그런다니? 내가 담당 간호사였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사실 나는 그 환자분 잘 기억도 안 나거든? 그리 오래 입원해 계시지도 않았고 지내시는 동안은 큰 문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가끔 그런 환자들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 만만한 게 간호사라고 괜히 괴롭히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안 그래? 그러게. 나 아무래도 꼬투리 잡힌 모양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병원 법무팀엔 얘기해봤어? 아니, 아직 다른 사람들한텐 말도 못했어. 왜? 병원에다 말이나 해보지. 의사 선생님 아니라 그래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글쎄, 아닐 거야. 이게 병원에 관련된 일도 아니고 개인적인 소송인 거잖아. 의료사고 문제도 아니고 내가 꼬투리 잡혀서 걸린 소송인데 병원에서 도와주시겠어? 그리고 괜히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병원 안에는 알리고 싶지 않아. 하긴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고 괜히 불똥 튈 수도 있긴 하겠다. 그렇다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어떡하니? 뭘 어쩌겠어. 내가 혼자 알아서 해봐야지. 우선 변호사부터 만나보려고. 너 아는 변호사는 있어? 그러고 보니까 지영 언니 아는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일로 꼬투리를 잡혀 소송에 걸렸던 저는 제 입지나 회사 일에 영향이 생길까봐 병원 측에는 그 일을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의료과실도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을 당했으니 병원에서 저를 제대로 도와주실 수 있지도 않을 것 같았고 잘못하다가는 되려 제 평판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학교 선배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을 안다며 소개를 받게 됐어요. 주변에 법조인이 없어서 어찌할 줄도 모르고 변호사 상담비만 해도 부담스럽던 차에 너무 다행인 일이었죠. 병원 일만으로도 고생이신데 이런 일 겪게 되셔서 힘드셨겠어요. 네, 제가 고소나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게 처음이라서요. 고소장 받고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억울한 일로 처벌을 받을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 사실 변호사 사무실 온 것도 난생 처음이에요. 30여 년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이런데 오는 일이 생기네요. 그게 어디 민경 씨 탓이겠어요? 괜히 고소난발하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려는 나쁜 사람들 때문이죠. 이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민경 씨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변호사님께 잘 말씀드려서 아무 손해 없이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선배가 말했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지석 씨였거든요. 저와 한 살 차이였던 지석 씨는 난생 처음 겪는 법적인 문제로 곤란해하는 저를 저보다 걱정하고 신경 써줬어요. 변호사님은 아니었지만 내 탓이 아니라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해주는 지석 씨가 무척 든든하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님은 잘 모르는 법적인 얘기만 하시고 서류 작성만 해주셨는데 지석 씨는 변호사님을 도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저를 챙기고 도와준 탓인지 나중엔 지석 씨에게 더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됐던 저희는 그 후로도 안부를 묻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지석 씨가 제게 먼저 고백을 해오며 사귀게 됐습니다. 30이 된 후로는 연애 소식이 없던 제가 오랜만에 만나게 된 남자친구였었죠. 워낙에 첫인상이 좋았고 고마움이 많던 사이라 그런지 저는 지석 씨가 처음부터 좋았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취향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는 저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저를 챙겨주기도 잘했죠. 3교대 근무가 기본인 간호사 직업 특성상 저는 나이트 근무를 할 때마다 제일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벌써 10년 가까이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이 밤 근무는 여전히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이 잠이라는 게 인간이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늘 힘든데 그렇다고 환자를 돌보고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피곤한 내색을 하거나 실수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이트 근무 때마다 저를 걱정하던 남자친구는 피곤해할 저를 위해 종종 병원으로 커피와 간식을 사들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지극정성이라며 제 남자친구를 칭찬하곤 했었죠. 안녕하세요. 저 또 왔습니다. 어머, 민경 씨 남자친구분 아니세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 여자친구 나이트 근무한다고 피곤할까봐 커피 사오신 거예요? 여자친구만 챙기면 눈치 보일까봐 우리 것까지 사오셨나 보네. 민경 씨는 좋겠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다정하고 세심해서. 우리 남편은 오늘 내가 병원에 있는 건 아나 몰라. 아마 지금 밖에서 술 마신다고 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텐데. 그럼 민경 씨 남자친구 정말 잘 얻은 거지. 요즘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챙기는 남자친구가 어딨어. 이것도 다 여자친구를 향한 애정이고 관심인 거지. 민경 씨 정말 부럽다. 다른 직원들에 비해 결혼이 늦어 병원 내에서도 늘 짠한 눈초리를 받던 제가 남자친구 덕분에 공치사를 날리며 부러움을 사게 되는 날이 오다니 저도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인연이 없으니 결혼을 못하는 걸 어쩌겠냐며
솔로로 오래 지내도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지만 매번 남들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을 낼 때마다 내 짝은 없는 것 같아 서러운 마음도 알게 모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고 병원 식구들까지 챙겨주는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어 남들 부러움을 받게 되니 저도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어요. 어쩌면 이런 남자친구면 결혼까지도 어떨까 싶기도 했죠. 그렇게 예쁜 만남을 이어오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혼자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께서 여자친구인 저를 궁금해 하신다면서 말이죠. 우리 엄마가 전부터 민경이 너 궁금해 하셨다고 했잖아. 언제 한번 데려오라고 자꾸 그러시네. 그래? 근데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찾아뵐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 시간이야 만들면 되는 거지. 아니면 이참에 우리 데이트할 때 엄마 부를까? 만나서 밥도 얻어먹고 우리 엄마랑 얘기도 해보고 하면 좋잖아. 안 그래? 글쎄,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좀 이르지 않을까? 남자친구는 저를 어머니에게 소개시키고 싶다며 안달나 있었지만 저는 왠지 예비 시어머니를 뵙는 게 꺼려졌어요. 그때가 저희가 만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탓에 너무 급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말이 좋아서 뭐 밥 한 번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거지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뵙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비 며느리로서 얼굴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후로는 그 집 대소사에 자꾸 끼게 되고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지인도 결혼 전부터 예비 며느리처럼 여기저기 불려다니다가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더 무서워졌죠. 지석 씨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굳이 필요 없는 문제를 미리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저는 아직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어머님을 뵙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게 되면 그때 내가 먼저 인사드리러 갈게. 근데 그전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게 맞는 것 같아. 가끔은 거리를 좀 더 두는 게 나을 때가 있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지석 씨는 이해하지? 난 그냥 엄마 말만 듣고 괜찮겠다 싶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줄은 몰랐어. 내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알았어.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민경이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 다행히도 언제나처럼 제 입장을 잘 이해해주는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른 입장에서는 거절을 당하셔서 기분 상하실 수도 있지만 센스 있는 남자친구가 제 마음을 잘 설명해 드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럼 지석 씨 어머님도 아드님의 말을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있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찾는 호출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까지 나를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나 싶었던 저는 당황해하며 로비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지석 씨 어머님을 처음 뵙게 됐어요. 오 간호사님? 여기 오 간호사님을 찾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요? 저를 누가... 그쪽이 오민경 간호사예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민경이 맞는데 누구시죠? 누구긴 누구야? 아니 나 몰라요? 우리 아들이랑 사귀면서 사진도 못 봤나? 나 지석이 엄마예요. 예? 지석 씨 어머님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민경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알고 있는데 뭐하러 또 말을 해? 내가 그쪽 이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 봤으면서. 괜히 쓸데없는 인사치레 필요 없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해요.
아직은 뵙기 어렵겠다는 제 의견을 남자친구가 잘 전달한 줄만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쩐 일인지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병원까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사진으로도 뵌 적 없는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처음 만난 저는 온몸이 얼어버린 듯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손님을 맡게 되다니 이런 적은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러자 지석 씨 어머니께서는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지 저를 조용한 곳에 데려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결에 남자친구 어머니와 독대를 하게 됐죠. 어머니, 여기까진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아가씨 만나고 싶다고 지석이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반응이 영클해서 말이야. 어른이 한번 보자 그러는데 이것저것 핑계를 댔다며? 아가씨가 그렇게 바빠? 그래서 어른을 이렇게 오라가라 해야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어. 이것도 지석이한테 병원이랑 이름만 겨우 알아내서 온 거야. 제가 그 부분은 지석 씨에게 잘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아직 저희가 결혼에 대해 깊게 얘기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만나뵈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서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거야 아가씨 생각이고. 왜 내 입장을 아가씨가 멋대로 이해해달라는 거야? 두 사람이 진지하게 만나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아가씨를 한번 만나봐야겠다니까. 우리 아들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내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정도는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그냥 뒀다가 무슨 일 생길 줄 알아? 나 아는 엄마는 자식이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가 아들이 웬 꽃뱀한테 걸려서 혼전 임신으로 억지로 결혼시킨 경우도 있었어. 물론 아가씨가 꽃뱀이라는 말은 아니고.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는지. 딱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간호사라 그러기에 어디에서 일하나 한번 궁금해서 와봤어요. 내가 또 병원을 좋아해서 말이야. 안 그래도 내가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병원 다닐 일이 많은데 병원 쪽에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며느리가 간호사 한다 그러면 도움되지 않겠어? 그래서 일은 할만한가? 이런 큰 병원은 월급도 많이 줄였나? 그럼 혹시 직원 가족들 병원비도 공짜로 되고 뭐 그래? 완전히 공짜는 안 되고요. 할인이 되긴 되는데 직계 가족만 가능이라서요. 그래, 뭐 가족 할인이 있긴 있네. 아니 근데 내가 뭐라 그랬다고 벌써 직계 가족 얘기를 꺼내? 내가 뭐 아가씨 덕 보겠다고 그랬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그래도 나중에 가족 되면 나 병원비 까주는 거 맞지? 예,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머님, 제가 지금 일하던 중에 온 거라서 그러는데 급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면 나중에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요. 여기 일하는 사람이 아가씨 하나도 아닐 텐데 간호사 하나 좀 없다고 무슨 큰일 난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정말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맡아서 체크해야 하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병원에 의료진이 많다고 해도 다들 바쁘시거든요. 한 명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다 보니 위급한 환자도 많고 중증 환자가 많으셔서요. 아무튼 그래서 죄송하지만 먼저 자리를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약속 잡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만나자 하면 만나긴 할 거고. 그래. 뭐 바쁘다는 사람 계속 붙잡아둬서 뭐해. 나도 오늘은 얼굴 보러 온 거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찾아오셨나 했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는 없어 보이셨어요. 그냥 제가 일하는 걸 확인하러 오신 건지 병원 할인 같은 것만 물어보시곤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약속도 없이 굳이 먼 길을 찾아오셔서 바쁜 사람 붙잡고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 싶었지만 일하다 달려왔던 탓에 마음이 병동에 가 있어 정신이 없던 저는 급히 지석 씨 어머님을 어렵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오랬는데 안 왔다고 나중에 부르면 올 거냐며 기분 나쁜 내색을 하시는 바람에 조만간 인사드리러 가겠다는 약속까지 해야 했어요. 마지못해 먼저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니 그제서야 만족하시며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지석 씨 어머님을 돌려보내고 급히 병동으로 돌아간 저는 지석 씨 어머님과 짧고 강력한 첫 만남을 하고 괜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성격 좋은 남자친구를 떠올리며 어머님도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실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혼자 자식을 키우셔서 그러신 건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셔야 하고 가리는 게 없어 보이시는 것이 드라마에 나올 법한 시어머니처럼 성격이 좀 드세고 센 캐릭터 같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직은 어머님을 자세히 겪어보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둔다면 이것저것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좋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복병이다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님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어렵게 만난 인연이다 보니 헤어짐을 생각하기에는 제 나이도 걸리고 좋은 남자친구를 놓치는 것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거기다 어차피 결혼 생활은 남편이랑 하는 건데 어쩌면 제가 괜히 미리부터 사서 걱정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머님이라도 친해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며 걱정을 뒤로 한 채 지석 씨와 계속 만남을 이어가게 됐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님이 병원에 찾아와 저를 만나고 가신 후로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제 얘기를 부쩍 하셨다며 남자친구가 좋아하면서 저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게 먼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 남자친구는 저희가 만난 지 1주년이 되던 기념일날 저를 평생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제 인생 최고의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민경아, 내가 민경이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작은 남자지만 민경이한테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만나왔던 지난 1년간 민경 씨한테 그만큼 진심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해줄게. 민경아, 사랑한다. 우리 결혼하자. 자신있게 프로포즈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지 몰라도 그 시간 동안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게 너무 많았던 저는 남자친구의 진심을 믿었어요. 순간 시어머니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남자친구라면 어려운 시어머니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 가장 기쁜 날이라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연애를 시작하며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니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후 저는 정식으로 예비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이미 한 번 뵀으니 굳이 따지자면 첫인사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약속하며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의미가 다르다 생각했어요. 지석 씨 말을 들으면 어머님도 저희의 결혼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했으니 이번엔 저를 기쁘게 반겨주시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다시 만나뵌 어머님은
여전히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동안 잘 지냈니? 그때 너 바쁘다 그래서 급하게 헤어지고 언제 한번 온다 그러더니 어째 한번 오지를 않았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3교대라 휴무가 들쭉날쭉이라서요. 찾아뵈려 할 때는 어머님이 바쁘시다 그러시고 여의치가 않았네요. 맞아, 엄마. 민경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사람 살리는 어려운 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안 그래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한국 사람들 쟤 혼자 타 살리는 줄 알겠다. 그렇다고 제가 의사도 아닌데 뭐 대단하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힘든 건 우리 아들이 더 힘들지. 법조계에서 일하는 건 어디 뭐 쉬운 일이니? 안 그러니? 그럼요. 지석 씨도 어려운 일 하죠. 예. 너 혹여나 우리 지석이 무시할 생각하지 마라. 지석이가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원래는 변호사가 될 뻔했던 애였어. 그놈의 재수만 몇 번 하지 않았었으면 고시 공부를 했었을 수도 있는데 이 하필 수능 날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바람에 삼수하느라 시기를 놓쳤잖니. 그게 아니었더라도 집에 돈만 있었더라면 로스쿨 보내줬으면 되는데 내가 남편 없이 아들 키우느라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그렇지. 그게 아니었으면 변호사도 검사도 뭐든 됐을래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했는데. 에이, 엄마, 너무 저 띄워주지 마. 민경이 보기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그래봐야 저는 사무장인데요, 뭘. 오히려 대단한 건 민경이죠. 민경이가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더 많을걸요? 저야말로 여자 잘 만났죠. 너는 네 여자친구가 아무리 예쁘다 그래도 뭐 그런 소리를 하니? 간호사가 뭐 별거야? 나 아는 사람 딸도 간호조무사 하는데 그거 뭐 별로 어렵게 된 것도 아니다 그러더라. 어머님, 간호조무사랑 간호사는 다른 건데요. 그래요, 엄마. 간호사랑 조무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의사랑 간호사뿐이라니까요. 그래봐야 의사도 아니고 환자 간호하는 게 다 매한가지지. 그리고 들어보니까 간호사 그거 듣기만 좋지 힘들고 별로라 그러더라. 너도 3교대 하면서 시간 없다며? 그게 사실 남자로 치면 막노동하는 그런 거 아니냐? 너는 이왕 할 거면 공부 좀 잘해서 의대를 가지. 고생만 하고 보람 없이 그게 뭐니? 하여튼 우리 아들은 뒷배만 있었으면 변호사도 됐을 텐데 그랬으면 그땐 간호사 며느리 택도 없지. 의사를 데려와도 아까웠을 텐데 말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너는 운 좋은 줄 알아라. 결혼해서도 남편한테 고마워하면서 내조 잘하고 잘 챙겨주란 말이야. 알겠니? 어머니는 제 앞에선 남자친구 칭찬만 열심히 하셨습니다. 간호대를 나와 어렵게 간호사가 된 저를 앞에 두고 몇 달 학원 다녀서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랑 다른 게 뭐가 있냐며 저를 후려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 아들은 형편만 따라줬더라면 변호사도 됐을 사람이라며 저를 자꾸 비교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시기는커녕 제 직업을 비하하시고 보잘것없다 하시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가 제 생각을 해서 제 편을 들어주니 그 덕분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어머님 때문에 곤란한 일을 계속 겪어야만 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했으니 며느리나 다름없다 싶으신 건지 그날 이후로 제가 쉬는 날마다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왔니? 올 거면 좀 빨리 오지. 내가 너 기다리다 날 새는 줄 알았다. 아유, 내가 엊그제부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서 말이다. 이런 걸로 병원 가려고 하니까 병원비도 아깝고 괜히 헛걸음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네가 나 진단 좀 해봐라. 나 체한 거니?
예? 어머님, 아프시면 그냥 병원에 가시죠. 어머님은 제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아프실 때마다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전에도 아픈 곳이 많다고 그러시더니 매번 어디가 아프시다며 저를 불러 진단을 해봐라, 간호를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가보면 어머님은 너무 멀쩡해 보이셨어요. 동네 병원에서도 약 처방 정도로 돌려보낼 만큼 별것 아닌 일들이 많았거든요. 많이 드셔서 소화가 잘 안 되신다든지, 나이가 드셔서 관절이 아프시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전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병들이라 차라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어떠신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싫어하셨습니다. 병원은 무슨? 여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나도 병원 가고야 싶지. 근데 대학병원은 이런 걸로 안 받아준다며. 뭐 작은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떼야 큰 병원 갈 수 있다 그러던데. 그리고 니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우리가 직계 가족이 아니지 않니? 지금 가면 괜히 병원비만 많이 나오고 혜택은 못 받을 텐데 뭐하러 가니?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간호사 며느리 두고 왜 딴 사람한테 부탁을 하니? 네가 간호사니까 이 정도는 봐줄 줄 알았더니 너 생각보다 재주도 없구나. 이러면서 무슨 사람을 살린다 만다 떠들어댔는지. 어머님, 제가 아무리 간호사라 그래도 함부로 환자를 진단하고 간호할 순 없어요. 그건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으시고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 도와드릴 게 있나 싶어서 찾아온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또 서운하대? 너 참 속도 좁다. 그럼 내가 너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니? 네가 도움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한 소리지. 너도 나 도와주고 싶다며? 그럼 어디 좀 도와줘 봐라. 괜히 말만 하지 말고. 정 그러시면 제가 약이라도 사다 드릴게요. 아니면 식사라도 챙겨 드릴까요? 제가 해드릴 것도 없는데 자꾸만 뭘 바라시는 어머님을 보며 난감하고 황당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어떻게든 어머님께 도움이 되어드리려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오랫동안 혼자 계셔서 그러신 건지 갱년기가 오신 건지 부쩍 외로움을 타시고 자주 서운해 하신다고 하기에 저는 혹시 어머님이 적적해서 저를 부르셨나 싶었거든요.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 것도 심리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머님을 걱정해서 말동무라도 해드리려 찾아가고 어머님께 신경을 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밖에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 상견례까지 마치고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쁠 때라 결혼 준비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 해서 나갔더니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어떤 병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병원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저를 대동해서 병원 투어를 다니시는 거였죠. 가는 병원마다 저를 앞세워서 여기가 제대로 하는 곳인지 아닌지 알아보라며 저를 닥달하시고 제 앞에서 다른 병원 사람들을 돌팔이 취급하시더라고요. 내가 전에 여기서 몇 주 치료를 받았는데 차도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도 매번 약만 타가라고 그래서 약값만 많이 나오고. 이것들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라고 무시를 한 건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디 네가 한번 좀 알아봐라. 야, 이것들아, 우리 며느리가 누군지 알아? 여기랑 비교도 안 되는 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야. 니들 조무사들이랑은 급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괜히 노인네 등쳐먹을까 궁리하지 말고 제대로 해. 알겠어?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이분들이 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신데 이러시면 저 곤란해요, 어머님.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저를 옆에 세워두고 다른 병원 사람들을 돌팔이 취급하는 어머님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민망하고 얼굴이 화끈해져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따질 수도 없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 어머님은 도움받으려 데리고 나와서 하는 일이 없다며 제가 쓸모도 없다며 저를 탓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다 이러시면 서로 곤란해지는 거고 병원 측에도 무례한 일이라고 한 말씀 드렸더니 그게 제가 어머님을 탓한다고 생각하셨는지 크게 화가 나셔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환자 입장에서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대놓고 이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모두 어렵게 자격 가지고 의료행위 하시는 건데 그 앞에서 돌팔이니 뭐니 사기꾼이니 하시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의료진한테 잘못하다가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병원에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뭐? 그래서 지금 네가 나를 가르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싸가지야? 이렇게 말 잘하면 아까 그 앞에서나 좀 하지. 아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더니 지금 CME를 가르쳐?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어머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라 생각해서요. 다음번에 또 실수를 하실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3살 된 애도 아니고 너 같은 거한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네가 나를 가르칠 깜냥이나 됐냐?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병원을 다녀도 낫질 않으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내가 병원에서 사기당하는 건 괜찮다는 거냐? 간호사 며느리 덕 좀 보려고 가서 돌팔인지 아닌지 확인이나 하라니까 어디서 주제넘게 어른을 가르쳐? 이 싸가지 없는 게 아주 내 머리 위로 오르려고 그러네? 어머님은 정말 화가 나신 건지 제게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시면서 난리가 나셨고 그런 어머님의 반응에 저는 괜히 겁이 났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것을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나 싶고 곧 한 식구가 될 마당에 괜히 예비 시어머니에게 노여움을 샀다 싶어 걱정이었어요. 이 일을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결혼도 전에 고부 갈등을 만들었다며 제게 실망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러나 다행인지 아닌지 어머님이 남자친구에게는 별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말할 필요 있을까 싶어 그냥 입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그 후로도 어머니는 자꾸만 제게 무리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병원 처방이 꼭 필요한 약을 그냥 구해달라 하시거나 피곤하다며 집에서 영양주사를 놔달라고 하시거나 자꾸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을 제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때마다 불법이라며 어머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어머님은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신 듯 제 말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며 간호사 며느리도 쓸모가 없다 욕만 해대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에 점점 지쳐가던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석씨, 사실 나 요즘 어머님 때문에 좀 고민이야. 어머님이 자꾸 안 되는 걸 나한테 부탁을 하셔서 말이야. 진단서도 없이 처방약을 구해달라고 하시질 않나. 전에는 나한테 병원에서 주사 몇 병 가져와서 놔달라고 하시더라. 그것도 친구분들 못까지 말이야. 근데 그게 다 불법이잖아. 그래서 처음엔 안 된다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말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나한테 너무 섭섭해하고 자꾸 화만 내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 일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어렵게 말하는 거야. 엄마가 그러셨어? 우리 엄마도 참. 오죽 며느리 자랑을 하고 싶으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셔? 어? 며느리 자랑? 그게 어떻게 내 자랑이야? 아니,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가 간호사인 거 알고 되게 궁금해했나 보더라고.
며느리가 간호사라니까 앞으로 늙고 병들어도 걱정 없겠다고 아줌마들이 칭찬을 한 거지. 그랬더니 엄마도 기가 사셔서 며느리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 우리 엄마가 또 그런 자랑이 약하거든. 그래, 우리 며느리 간호사라서 이런 호사 누린다 그런 거 보여주고 싶으셨겠지. 아무리 그렇다고 자꾸 억지를 부리시면 어떡해. 엄마가 벌써부터 자기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이제 하시나 보다. 며느리 생기면 딸처럼 생각하실 거라 그러더니 그런 부탁까지 서스럼 없이 하시는 걸 보면 자기를 딸같이 생각하시나 봐. 그래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어머님한테 말씀 좀 드려보지. 내가 보기엔 어머님이 자꾸 선을 넘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해.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면 나도 곤란하고. 에이, 그런 얘기 해봐야 우리 엄마 기분만 상하실 텐데 뭐하러 얘기를 해. 그냥 앞에서 적당히 기분 맞춰드리고 알아서 좀 해. 뭐 별일 같지도 않은데 고민을 하고 그랬어? 저는 어렵게 얘기를 꺼냈던 것에 비해 남자친구는 제 고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어머님이 간호사 며느리 덕보고 싶어 그러셨나 보다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것도 제가 딸 같은 며느리처럼 편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헷갈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곤란한데 왜 그걸 몰라주나 섭섭하면서도 내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건가 하며 남자친구의 말을 이해해 보려 했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소가리를 하던 중 제가 응급실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원래 저는 일반 내과 병동에서 일을 했는데 응급실에서 일하던 제 동기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면서 응급실 쪽에 빵꾸가 나는 바람에 퇴직한 동기와 비슷한 연차였던 제가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옮기게 됐거든요. 사실 저도 늘 바쁜 응급실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개인적 문제로 좋다 싫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렇게 응급실로 가게 된 저는 매분 매초 생사가 오가는 응급실 상황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준비도 미뤄지고 남자친구는 그런 제게 섭섭한 티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였으면 그런 남자친구에게 미안했을 저였지만 그때는 저도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일로 힘들어할 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내 고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니 제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쁜 것을 왜 섭섭해하나 싶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 일 때문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묵힌 감정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남자친구와도 소원해지며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지 중상 환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날 응급실은 환자들로 가득 차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다른 환자분들을 챙기며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구급차 한 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 저혈당 쇼크 환자입니다. 혈압이나 다른 수치는 전부 정상인 것 같은데 물어도 대답이 없으신 게 의식이 흐릿하신 것 같아요. 오는 길에 환자분 의식 붙들려고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머, 근데 어쩌죠? 지금 저희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요. 의료진도 너무 부족하고 지금 이분 봐드릴 인력이 없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분이 꼭 여기 병원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가까운 곳 제치고 온 건데 이 길을 어쩌죠?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처음엔 저는 어머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다른 환자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간호사 선생님이 자리가 없다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하셨는데 그때 어머님이 화가 나셨는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셨나 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나 여기서 일하는 간호사 시어머니야. 자기 병원 식구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게 병원에서 할 짓이야?
자기 식구들도 못 챙기는 것들이 다른 환자는 어떻게 챙겨? 헛소리 집어치우고 얼른 의사 데려와. 내가 저혈당 쇼크가 왔다니까 이것들아!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하는 저를 앞세워 난동을 부렸고 그 난리에 그날 당직으로 계셨던 담당 교수님께서 어머님을 봐주셨나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머님의 상태가 위급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애초에 쇼크로 실려온 사람이 그렇게 난동을 부릴 수가 있었겠어요? 원래는 응급실은커녕 집에서 사탕이나 드시고 쉬시면 될 것을 예비 며느리가 대학병원 간호사랍시고 구급차까지 불러 병원으로 달려오셨던 거였어요. 그걸 담당 교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고 위급한 환자가 많은 응급실에서 갑질을 하는 어머님을 보고 교수님이 크게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저혈당 쇼크? 웃기시네. 이보세요 아주머니. 제가 한 번만 더 별것 아닌 일로 응급실 오시면 경찰 부를 거라 그랬죠? 왜 자꾸 바쁜 응급실에 와서 난리를 피우십니까? 병원 응급실이 아주머니 담당 개인 병원인 줄 알아요? 지금 저기 생사가 위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 보이십니까? 저 사람들을 다 놔두고 아주머니 꾀병 받을 시간 없다고요? 뭐? 꾀병? 아니,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환자 말을 들어야지. 당신이 뭔데 내가 꾀병이네? 나 여기 간호사 가족이라니까? 저도 이젠 더 못 봐드립니다. 경찰 부를 테니까 더 하실 말씀은 경찰서 가서 해요. 결국 교수님은 경찰에 신고하셨고 그제서야 저는 어머님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어머님이 그런 비슷한 일로 응급실에 찾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을 가지고 바쁜 응급실에서 제 이름을 팔아 치료를 받고 진상을 부리고 다녔던 거였죠. 그 병원 간호사 시어머니라고 하니 함부로 못하는 걸 알고 말이에요. 그렇게 제 이름을 대고 진상을 부리며 비싼 응급치료를 받고는 그걸 보험사에 청구해서 용돈벌이를 하고 다녔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알게 된 저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도 그동안은 안쌤 봐서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할 사람 어머니라고 하시고 자꾸 안쌤 얘기를 꺼내시니까. 근데 이제는 저희도 더 사정 봐드리지 못하겠네요. 안 바쁘고 병상 있을 때야 사정 봐드리지만 이런 날까지 억지를 부리면 어떡해요. 아무튼 우린 충분히 경고 드렸고 경찰 부를 거니까 안쌤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요. 제가 이 일로 서운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동안 모르고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안쌤이 죄송할 일은 아니죠. 안쌤이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저분은 그냥 예비 며느리 덕보겠다고 저러시는 것 같은데. 참 우리나라는 이런 게 문제예요. 시댁도 아니고 예비 시댁에서도 저런다니까. 하여간 며느리가 무슨 봉인지. 자기 아들이 일하는 데 가서도 이랬을까? 난 아니라고 봐. 뭐 그렇다고 내가 안쌤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지만 결혼하더라도 시어머니랑은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는 게 좋겠어요. 우리도 몇 번 당해봤지만 진짜 진상도 보통 진상이 아니더라고. 교수님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저는 그런 선생님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예비 며느리 이름 팔아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어머님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자친구를 좋다 하더라도 결혼하면 평생 이 꼴을 봐야 하는구나 싶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파혼을 결심하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따라 같이 경찰서까지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소식을 듣고 남자친구가 한달음에 달려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서라니, 응급실이라니. 어머님이 우리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셨어. 당신 어머님이 그동안 내 이름 팔아서 병원 응급실로 의료 쇼핑을 다니셨더라고. 오늘도 조금 어지럽다고 구급차까지 타고 오셔서는 저혈당 쇼크라고 우기시는데 몸엔 아무 이상 없더라. 근데도 그걸 아시면서 내가 병원 간호사라고 나 팔아서 치료받겠다고 억지 부리신 거야. 보험금까지 타면서 말이야. 다른 환자들은 정말 생사가 오가고 다들 응급 환자들 돌보느라 바쁜데 자기 봐달라고 그래서 교수님이 결국 못 참고 신고하셨어. 이미 여러 번 경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듣질 않으시니 어쩌겠어. 뭐? 그렇다고 누가 환자를 경찰서로 보내? 그래서 넌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네가 말리던가 했어야지. 엄마는 아파서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에선 치료도 안 해주고 쇠고랑 채우는 게 말이 돼? 그럼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지 마셨어야지. 의료진들한테 함부로 하고 협박하는 것도 범죄인 거 몰라? 어머님, 그러게 제가 그런 짓 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잘못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요. 근데도 제 말 무시하고 이런 일 벌이셨으니 누굴 탓하겠어요? 저는 이제 모르겠으니까 앞으로는 아드님한테 도와달라 하세요. 뭐야? 자긴 어디 가려고? 어디 가긴, 나 응급실 간호사야. 당연히 병원으로 돌아가 봐야지. 그럼 응급 환자 두고 계속 여기 있어? 그래봐야 그 사람들은 남이고. 지금 가족이 봉변을 당했는데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나서서 선처라도 바래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나는 당신 어머님 위해서 선처 바라고 싶지 않은데. 내가 말 안 했나? 나 당신이랑 파혼할 건데. 그럼 이제 남이니까 선처 안 바래도 되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파혼이라니?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우리 엄마 때문에 난처해졌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게, 파혼당하기 싫으면 당신 엄마 단속 좀 잘하지 그랬어. 나는 지금 병원에 민폐 끼치고 쪽팔려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너랑 결혼을 해? 그리고 아줌마, 나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니까 앞으로는 내 이름 팔아서 병원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처럼 염치 없고 개념 없는 인간은 환자로 안 받아줄 거니까.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당장 사과 안 해?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랑 당신 엄마야. 내가 지금 당신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당신 변호사랑 일하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그건... 그렇다고 우리 이대로 끝낼 순 없지.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무슨 파혼이야. 그러게, 이혼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 사람마다 흠결은 있는 거라고 끝까지 이해해보려고 그랬으면. 이러다가 결혼식장까지 들어갔었으면 평생을 후회했을 거야. 아직 진짜 며느리도 아닌데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결혼해서 진짜 며느리 되면 날 얼마나 더 괴롭히겠어? 아마 그땐 진짜로 병원에서 약이라도 빼돌려 오라 들들 볶았겠지. 나는 당신들 같은 저급들이랑 어울려서 간호사로서 명예 잃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그 후로 남자친구는 저를 붙잡으려 노력했지만 저는 다시는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파혼을 하고 나니 왜 그렇게 마음이 가벼운지 진작 파혼을 했어야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될 걸 왜 혼자 소가리하고 참고만 살았나 싶고 괜히 헤어짐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큰 일을 치를 뻔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 후로 저는 병원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를 해야 했어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내 명예와 평판이 실추되어 속상했지만
다들 제 탓이 아니라며 저를 위로해 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파혼의 여파로 한동안은 귀찮은 일들에 시달리고 심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는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잘 이겨내고 지금은 예전처럼 늘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간호사로 열심히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할 뻔했던 인연을 놓쳤지만 아쉬움은 전혀 없네요. 언제 또 좋은 인연이 찾아올진 모르겠지만 분명 제 운명이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지금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해야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